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기차는 크라이슬러에서 콘셉트 모델로 공개한 에어플로우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크라이슬러가 전기차 브랜드로 부활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하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미 패밀리 세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였는데요. 하지만 밋밋한 디자인에 가격이나 성능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소비자들의 눈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자, 크라이슬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서 에어플로우의 내외부 디자인과 기능을 쓱 한번 훑어봤는데요. 콘셉트이지만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어떤 모습으로 선보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먼저 이번에 공개된 에어플로우는 콘셉트 모델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재원과 성능은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나 내외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플로우 전면에 LED 라이트가 어두운 상황이라 잘 보이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질러 양옆으로 길게 뻗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위로는 헤드램프가, 그 아래로는 3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그릴 가운데에는 마치 배트맨 날개처럼 길게 뻗은 크라이슬러 엠블렘이 있는데요. LED 불빛이 테두리를 감싸면서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네요. 뒷모습입니다. 이 각도에서 처음 보자마자 저는 포르쉐 마칸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C필러까지 군더더기 없이 이어지는 쿠페형 SUV 모습을 하고 있는 데다가 붉은 LED 테일램프의 모습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또 중앙에는 엠블렘을 없애고 에어플로우라는 레터링을 넣고 불빛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색상 대비가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정측면 모습을 보면 테슬라 모델이 떠오르지 않나요? 전기차가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형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버행이 짧고 휠베이스는 길고 쿠페 형태의 SUV 모습은 패밀리 사이즈의 전기차라면 이제 교과서와 같은 형태인데요. 에어플로우 역시 이런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성인 4명이 타기에 적절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캐릭터 라인도 힘을 많이 뺐고요. 그러면서 차 이름에 걸맞게 공기 저항을 줄이는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기아 EV6와도 유사한 옆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약 3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ES에서 밝힌 에어플로우의 출시 예정일은 2025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출시를 서둘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캐치도 매립 형태로 되어 있네요.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에서 본 모습은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강한 불빛과 대시보드의 끝과 끝을 잇는 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벤츠의 MBUX 하이퍼 스크린을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바닥에 충전 패드가 있어서 그 위에서는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출시할 때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하는 내 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율주행 시 내 차 상태와 가는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앞쪽의 디스플레이로는 동승자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운전자의 역할을 동승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한 내비 화면은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로 연동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시동 버튼은 센터 콘솔 쪽 동그란 다이얼 안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 차 상태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동안 활용에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석 디스플레이로 내비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화면에서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이 그다지 특별한 기능을 선보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실내 불빛을 상당히 잘 활용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하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달리하거나 계기판 불빛을 화려하게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불빛 하나만으로도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크라이슬러 측은 파노라믹 루프와 또 차분한 색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현대적이고 넓은 실내 공간과 개방된 라운지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STLA 오토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 기능은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크라이슬러가 선보인 에어플로우 콘셉트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차가 2025년 출시 예정이라고 했을 때 그때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미 지금 선보여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신기술인데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외관 디자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전기차로 생산 라인을 전환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현재 완성차 브랜드 말고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낮아진 진입장벽을 뛰어넘고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흐름을 놓친다면 잊혀지는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라이슬러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600km대의 주행 가능 거리를 제시한 점이나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언지를 준 점 등을 놓고 볼 때 차량 가격만 합리적으로 출시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9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크라이슬러라는 브랜드는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EV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